한국 건축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세계적인 건축 거장, 우리 삶을 짓고 기억을 세우는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한 50년째 건축하는 승효상입니다. 이야, 우리 그 승효상 선생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건축 1세대인 고 김수근 선생님의 문화에서 15년간 건축을 배우셨고요. 1989년 독립 후에는 자신의 건축 철학인 빈자의 미학을 선언하며 자신만의 건축을 시작해서 2002년 미국 건축가협회 명예회원, 2019년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오스트리아 학술 예술 1급 십자 훈장을 수여하는 등 세계적인 행보를 걸으셨고요. 그 외에도 뭐 어마어마하지만 일단 그 대표작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죠. 이게 파주 출판 도시를 도시를 설계하셨구나.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는 보통 이제 자본하고 권력이 합해서 만든 도시가 네,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저 도시는 유일하게 이 출판인들하고 건축가들이 만나서 소위 이제 문화로 만나서 만든 작은 도시인데 저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런 형식으로 최초로 만들어졌을 거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건축가들 한 40명을 불러 모아서 전체를 이게 마스터 플랜을 짜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자 다른 형태로 좀 이게 지어서 도시의 다양성도 이렇게 고려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4채로 나눠서 도시 이거 경관 봤는데? 웰컴 시티라고 장충동에 있죠. 요거. 네. 광고회사 건물이었는데요. 요게요. 이게 7필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보면 큰 건물이 되면은 이게 뒤에 있는 집들이 이 건물 때문에 앞에 안 있는 보이니까. 풍경을 안 보이니까 제가 이게 잘라서 적었습니다. 또 저렇게 짓고 나니까 건물이 특이하니까 광고주들이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다 계약했다고. 자, 다음 토건. 요게 이제 기와 없는 너무 한옥. 이쁘다. 유영준 교수님의 자택입니다. 수졸당. 여기 이제 한국 건축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수졸당이라고 해요. 수졸당을 짓게 된 계기가 뭡니까? 혹시 그 유영준 교수님 물론 저 의뢰를 하셨겠지만. 용준 교수님이 그 당시에 자기 아버님하고 같이 사시기 위해서 이 아버님 퇴직금을 받아서 이제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 책을 내시기 전이라서 돈이 없는 학자 시절입니다. 그 시절은. 그래서 저를 갖다가 이제 소위 긁었어요. 예. 야, 건축가라면 좀 싼 집도 지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막상 그 당시에 저 일이 없어서 그러셨어요? 뭐 그거라도 하자고 해서 아니 근데 교수님이 집 짓기 전에 이제 요구 조건을 내거셨는데 싸게 지을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 두 번째, 6식구가 살려면 방이 5개 필요한데 건평은 50평 정도로 지어달라. 세 번째, 생활하는 기능은 아파트보다 편리해야 된다. 네 번째, 집의 분위기는 한옥보다도 아늑하고 공간 분할이 유기적이야. 다섯 번째, 집의 외형은 화려해서는 안 되며 조용하고 단순한 가운데 멋이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대지가 북서향이라 채광 조건이 나쁘지만 밝고 명랑하게 지어줄 것.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이거? 거의 막무가내 부탁이죠. 이걸 좀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 저는 그 건축주하고 만나면 건축주에게 이야기를 많이 시킵니다. 예. 요구 조건을 다 받습니다. 받고 결정은 제가 합니다. 마지막 결정은 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유영준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하셨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충족하는 집을 지어주신 거 아닙니까? 만족 하나마나 수절당에 이사 오시는 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그 불후의 베스트셀러 첫 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집필 하시면서 그게 뭐 대박 났잖아요. 대문호의 반열에 올랐으니까 그렇죠. 저는 주장하는 게 집 때문에 생긴 이거 있어요. 터가 중요해요, 터가. 이거 있어. 우리가 집을 만들지만은 그 집이 우리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위즈턴 처칠의 말인데 그대로 뭐 제가 증명을 갖다 해보인 게 수절당이라고. 이야, 이거 있네 있어. 대문 열고 들어왔을 적에
오른쪽으로 문 열고 들어가야 현관이고 왼쪽은 사랑채로 툇마루가 있잖아요. 공부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글 쓴다든지 할 때는 신발을 신고 다시 신발 벗고 툇마루에서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까 옛날에 우리 한옥이 안채와 사랑채를 분리했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고 아주 편했고 그래서 여기서 책을 많이 썼죠. 요게 또 좀 서울대 건축공학과에 이게 입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졸업 후에 우리 뭐 대한민국 건축계의 대부시죠. 예, 고 김수근 선생님 우리 이제 만나게 되죠. 이게 그 김수근 선생님의 그 대표작이 또 굉장히 많은데 이 가운데 선생님이 좀 참여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경동교회를 제가 요게 이제 예 경동교회. 기도하는. 야 이게 손을 이렇게 깍지를 네네. 끼려고 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야. 이야. 저 위에 보면은 옥상 교회가 있습니다. 네네. 저는 저 형태가 이게 옥상에 있는 공간을 감싸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저 형태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네네. 들어가면 음향도 이제 모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저게 이게 좀 둘러싸는. 그렇기 네.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덮고 있으니까 저 하나의 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요소이고 사이로 빛이 들어가서 실내를 갖다가 또 이제 밝게 병을 비추거든요. 그 빛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진짜 이게 거장은 거장이십니다. 이게 참 진짜 달래 거장이라고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 경동교회에 이어서 아까 양덕성당도 좀 저희가 봤잖아요. 야, 저게 오스트리아에서 파견 나오신 신부님이 부탁하신 일인데요. 이게 선생님 79년에 지어졌어요? 예, 제가 공간에 75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77년에 설계를 하고 78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요즘 건물 같은데. 그러니까 연도가 안 보이면 사실은 저 건축 때문에 저는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 유학도 가게 되고 김수훈 선생님도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되시나요? 계기가 되었죠. 아 이게 이제 그 김수근 선생님 문화에서 15년을 계시다가 독립을 하니까 고민이 또 굉장히 좀 많으셨다고 그래요. 선생님을 이기는 만 목표를 삼았으니까 목표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금호동 지금 그때는 이제 달동네였어요. 예. 그곳을 지나다가 보니까 달동네의 골목길이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골목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루하고 누추하긴 하지만 그 공간 구조가 도로의 폭이나 계단의 위치나 그 이게 담장의 크기나 이런 공간의 형식이 이걸 건축가가 설계하라 하면 이렇게 설계할 수 있을까? 이거라면 내가 너무나 잘할 수 있다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건축은 이제 어떤 많거나 적거나 돈이 있어야 짓잖아요. 그렇지만 돈의 힘으로만 살지 말고 좀 나누면서 절제하면서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 거고요. 이런 그 빈자의 미학이라는 이제 건축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많은 건축물을 만드셨는데 이게 이제 그 제주에 있는 그 추사관. 추사가 8년 반을 갔다가 유배를 갔죠. 예. 8년이 넘는 세월이 유배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독 속에 8년의 유배는 있으니까 그런 이유의 추사를 갖다가 기념하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가장 소박한 진짜 그 참 원초적 그렇게 보여요. 걸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추사 기념관을 짓는다 그럴 때 시설이 꽤 커요. 그런데 큰 부분을 갖다가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대부분의 시설을 땅으로 다 집어넣고 상부에는 저 빈 공간, 오른쪽에 있는 공간이 있는 곳만 드러났어요. 다 완공한 직후에 이제 그 주민들이 굉장한 건물이 들어설 줄 알았는데 무슨 뭐 감자 창고 같은 게 하나 들어.
거기는 왜냐면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여기 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기념관이 건립이 되는데 거장 승용사 유명한 선생님 건축가가 와서 이제 여기를 짓는다고 하는데 위에서 보면은 진짜 창고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길래 제가 이게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갖다 하면서 추사 선생님의 그런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추사 선생님이라면은 이런 건물에 사시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감사 창고로 하는 걸 갖다 아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자랑스럽다고 얘기했어요. 이 안에는 정말 교회의 본질을 그러니까요. 구현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들어서 만들었고요. 벽돌이 이제 벽만 쓰여진 게 아니라 바닥, 벽, 천정, 뭐 가구까지 다 벽을 들어 만들었거든요. 뭐 딴 게 없습니까? 뭐 박스적인 그런 뭐 공간인데 제 단순하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야외에 이제 뭐 교회도 만들어가지고 국내 사람들이 쉼터가 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와서 필요하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예요. 진짜로 제가 지금 속으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저런 그 교회가 있다면 왠지 모르게 종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공간인 뭐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문도 다 내부 문도 다 이게 열려져 있고. 이 교회는 장소가 좁아서 목사님 목소리가 잘 들렸는데 첫인상이 어땠어요, 여기 안에? 완벽했어요. 그렇게 됐어? 처음에 이제 딱 인상이 제일 깊었던 게 이거 천장에서 빛이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와요. 그 철제 십자가를 비추고 거기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고개가 하늘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과 나와의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었고 눈물 흘리는 사람 꽤 많아요. 그래서 왜 울까 생각하니까 가장 단순한 게 신비롭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 느낀 게 마산성당이 지어지고 나서 굉장히 수심이 가득한 어떤 직공 같아요. 여직공. 이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한 30분 지난 다음에 그 여자가 나오는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여자는 그 성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 건축이 내가 설계한 게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선한 결과를 얻게 했다고 하는 게 난 처음 그걸 보고 건축에 대해서 좀 더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더 생긴 거죠. 근데 그 이후로 뭐 내 건축에 가서 우는 사람을 갖다 보면은 이 절박하게 하는데 그에 대한 조금의 보상이 이제 되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축이란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이라는 우리 삶이죠. 결코 부동산이 아니다. 반갑습니다. 저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수원과학대학교 건축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노동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아까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 죄송합니다. 반가워서 괜찮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 아드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버님 성함이 이렇게 저 김노동.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특이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요. 대학교 때 한 친구가 이제 보던 책을 저한테 주면서 야 여기 저자 이름만 봐보라고 여기 저자 이름이 김노동 교수라고 저한테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참 특이하구나 그때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도 좀 또 한편으로 뿌듯하네요. 이게 또 친구분께서 아버님 이거 책 좋다고 한번. 네네. 아니 그 저 김노동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뜻은 나라 노자에 아이동자. 그래서 그래서 그냥 나라의 아이라는. 네네. 원래 제 이름은 처음에 아마 동섭이었어요, 제가. 오! 네. 네. 김동섭이었는데 아마 어릴 때 저희 집 앞을 지나가던 아마 스님이 이렇게 보고서는 아마 이름을 노동으로 했으면은 좀 성공할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아니 이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예전에. 이렇게 뭐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집에는 뭐 이제 곧 누가 태어날 것 같은데 뭐 천지해 주신다거나. 뭐 이렇게 네네. 이름을 좀 이렇게 뚝. 예. 파동성명학 또는 발음성명학이라는 게 있는데 얼만큼 많이 부르느냐, 또 많이 불린다는 건 많이 듣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노동이라는 단어는 정신적 노동이 있고 육체적 노동이 있죠. 건축은 설계는 정신적 노동이 되고 그걸 또 건축으로 올리는 거는 또 육체적 노동이니까 그러면서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이 동시에 되는 거는 건축, 토목 뭐 이런 거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한자 뜻 자체가 이제 나라 노자이고 아이동자예요. 나라의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람 이게 이제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이분은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육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나라의 아이를 책임지는 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희 어릴 때는 그 노동이라는 이름이 예. 지금처럼 뭐 건축과 관련되는 이름보다는 북한하고 관련 있는 게 많았었어요. 아, 예, 그 자체가. 예. 그래서 별명이 노동당 이런 걸로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골기대 같은 것이 북한 간첩들이 넘어오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런 거 굉장히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공산당을 타도하자 네. 뭐 그러면 학생들이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그 장소에 나가서 골기대를 하고 나면 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너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어린 나이에도 너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뭐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네, 네. 내 이름이 노동이라는 이름만으로. 네,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공부를 조금 뭐 잘했다던가 뭐 어떤 뭐 글짓기 같은 게 있다던가 하면 상을 타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회 같은 거 할 때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그 단상으로 나오라고 해서 상을 줘요. 그렇죠. 그 단상에서 마이크에 대고 전교생이 들을 수 있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 그럼 그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한 반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교생이 다 알게 되잖아요, 이제요. 아. 전교생이. 전교생이 전교생이 알게 알게 되니까 더 싫은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 이름을 부를 때 야, 뭐 상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주위에 다 웃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이게. 아. 그렇죠.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아, 이건 좀 너무 이건 좀 아니, 너무 아니. 극단적이 아닐까. 하는 그 당시에 생각.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 어린 시절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글짓기 같은 네. 것도 이렇게 하면은 상을 받을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그 상황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제 스스로 알아요. 안 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외소하면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니까 아주 싫었어요, 그런 것이. 지금도 트라우마가 약간 있어요. 전혀 없다고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좌석 같은 데들 가도 맨 앞에 앉질 않아, 절대로. 맨 앞에는. 아,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제 개명을 혹시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예, 개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김일. 김일.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유명한 프로레슬러.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동하고 일하고의 이게 같은 뜻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노동이 일. 네. 그래서 그냥 김일로. 네. 그러니까 김일로 이렇게 하면 왜 옛날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그 프로레슬링 선수가. 예, 박치기. 네.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좀 그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을 네.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즐기고 싶으신데 그걸 이름을- 원했어요, 제가 또 그런 걸. 그러니까 이름으로 인해서 자꾸 네, 그러니까 이름으로 인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평범한 일상이 제일 좋았고 그렇게 희망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근데 그 저기 어떻게 보면 그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지어주신 스님의 얘기가 맞긴 맞네요. 그렇잖아요. 네. 이 이름을 하면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큰 뭐 일을 할 거다. 네. 큰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 그래도 뭐 인터넷에 그 네, 화제가 김도덕 교수님 되고. 화제가 되고 며느님도 알고 계신데요. 이게 이 이름이 아니셨으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 만났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이 일이 근데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고 교수님 입장에서 못 만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못 만나는 우리가 게 일부러 아니라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 근데 어찌됐든 이 특집은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큰 일을 하셨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 생각해 예, 주시면. 예. 아니 그 저 건축가 교수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3년, 89년부터. 이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건축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남한테 이제 따돌림 같은 것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집에 있고 거의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일이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면서 그래서 뭐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만드는 거. 종이 가지고서 어떤 뭐 서랍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만드는 건 집이 아니겠느냐. 집. 그래서 엄청 남의 집을 지어주지는 못할지언정 내 집만이라도 내가 한번 지어보자. 하나 지어보자. 노후를 대비해서 네네. 한 2년 전에 네. 제자하고 같이 건축 계획을 해서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시는 댁을 직접 지으셨어요? 집은 제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여도 못해요. 왜냐하면 위험하잖아. 시공 쪽에 들어가면 짓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는 그곳에 어떻게 보니까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네. 리트리버라고 자라면서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직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강아지 집을 지어보자. 강아지 집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도 좋죠. 네. 반려동물, 네. 반려견의 집을 지금 짓고 계시는군요. 네네. 그래서 원래 제가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집에 분양한 것도 저만 반대하고 다 찬성했어요, 또. 키우고 고생하는 건 제가 다 하죠, 집에서. 고생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벌써 그 사랑이 막 그렇죠. 사랑이 없이는 키울 수가 없잖아요, 또. 모든 생물이나 동물이나. 특히 살아있는 거한테는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강아지 집 파는 거 보면은 작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처럼, 그러니까 사람 사는 집처럼. 난방하고 에어컨 넣고 그리고 다 할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지면서 또 지금 제니에 대해서 생각도 더 많이 갖게 되고 지으면서 그래서 짓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저 주례를 좀 이렇게 서시는데 100상 넘게 주례를 보셨다고요? 정말요? 네, 네. 꼭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네. 사람답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주예요. 우리가 왜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것을 표현할 때 맹수답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사람인데 사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강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 인자 있잖아요. 지금 교수님 같으세요, 진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그 사람 인자가 하나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사람 인자 형상이 넘어지려고 하는데 하나가 옆에서 받쳐주고 있거든. 네, 이렇게. 그래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받쳐주는 것이 사람이다. 서 있을 때는 안 받쳐줘도 돼요, 사람이. 근데 넘어질 때는 바닥에 넘어지기 전에 누군가는 옆에서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람다움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답게 살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으로 시를 쓰다. 우리 땅의 조경가 우리 정영선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선생님께서 지난 가을이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계 조경가 협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상 제프리 젤리코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이 그날 이런 그 수상 소감을 하셨다 그래요? 풀이라든가 흙이라든가 한 포기 꽃이라든가 나무 한 그루 새 나비 등 모든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지구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고 가꾸는 우리 조경가들 건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조경가는 그 우리가 살고 있다가 우리는 사라지지만 지구는 영원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구를 보살피는 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크게는. 그리고 아주 작게는 우리 집 앞들에 꽃을 심는 것부터 처음 만드는 고속도로 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어디를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특히 또 우리나라는 국토 자체가 하나의 정원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 쪽 경관이 완전히 다르고 산마다 다 풍경이 다르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내 국토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대단하신 이유가 한국에서 이제 조경을 개척한 1세대 조경가시고요. 서울대 농학과 60학번,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1기, 1980년 조경기술사를 취득한 최초의 여성 기술자라고 합니다. 야, 아유 선생님 뭐 이게 대단하시네요. 근데 지금 현역 조경가로 아직도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때 활동을 시작하셨던 선생님의 조경이 대한민국 현대사 그 자체라고 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함께 좀 보실까요? 오? 예술의 전당. 와. 이게 저 잠실에 있는. 오, 에버랜드 아니에요? 에버랜드? 예. 다 하셨네요. 청계 광장도 하셨어요? 예. 광화문 광장이요. 영빈관. 신라호텔 영빈관도 인천국제공원. 예. 초기에. 중앙박물관도 국립중앙박물관. 야. 우와. 호암미술관도. 야. 우와. 선유도공원. 예. 생태공원. 와. 경춘선 숲길. 예. 야, 저희가 이거 다 가본 데 아니에요? 예. 여기 오. 저기 위에 아그레 있는 퍼시픽 거, 그 신사옥. 위에 있는. 네? 여기도 했어요? 예. 네? 여기도 했어요? 예. 야. 야.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놀라운 게 이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여의도 색강. 예, 우리 그 고원도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요 이제 저희가 사실 가끔 지나가다 보지 그렇죠, 않습니까? 여의도 색강은 그때 이제 한강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네. 있을 때 이제 회의장에 갔더니 그 색강 쪽에 이제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제거하고 처음에는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럼요. 없애고 주차장 만들고 축구장 만들려고 그랬어요. 기가 꽉 막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그 이제 한강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모시고 제가 색강에 가가지고 그 시도 읽어드리면서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이 물이 중요하고 풀이 중요하고 물고기가 중요하고 특히 습지가 중요한데 유일무이한 한강 유역에 있는 습지인데 이거를 왜 없애려고 그러느냐.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나 설계비 안 받아도 좋고 공사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물 전문가, 곤충 전문가, 물고기 전문가, 뭐 풀 전문가, 수생식물 전문가 모든 전문가들 불러서 이 공간을 살리는 방법을 좀 연구하자. 어떤 짐승이 오고 어떤 물고기가 오고 이런 걸 전부 다 연구를 해주시고 그분들 참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색강이 된 겁니다. 야, 이게 참 몰랐네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제일 고민했던 것이 제가 이제 그게 억새 같은 물억새 같은 거를 심어야 되는데 혹시나 남녀간에 그 옛날에는 보리밭에서 사고도 있고 그럴 때잖아요. 보리 아 보리밭. 아 이거 뭐. 보리밭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까봐 무지 고민을 하고 아파트 주민들도 여기에 막 남녀가 와서 뭐 하고 하면 혹시라도. 아파트 주민들이 되게 보기 싫어할 거다 이러더라고요. 시대가 이제 그 바뀌기 그 직전에 찰나기 때문에 그런 뚱딴지 같은 걱정들이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비가 오면 제가 만드는 색강의 그 목재로 된 데크 길이 잠기고 떠밀려 가면 이렇게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막 삿대질을 하면서 기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신랑 돈 많으니까 떠밀려 가면 내가 그날로 다시 바꿔놓을 테니까 염려 마세요. 대답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선유도는 제1수도 정수하는 곳, 그다음에 모잘라가 제2정수장 2개가 있었어요. 좋은 공원도 만들고 한강 유역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공원화하는 현상 설계가 나온 거예요. 현상 설계 발표를 보고 처음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어디 있느냐. 최대한 살리자. 살리는 것이 공원을 입체적으로도 만들고 이왕에 한강 옆인데 수도 정수장이 있었으니까 원래 그 기능을 인식시키고 물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공원으로 만들자. 주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원래의 형태를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나라에서 물의 중요성을 어린이들한테 어른들한테 가르치는 공간으로 만들자. 이제 기둥에 보면 색깔이 보이죠, 그죠? 물이 저만큼 늘 차 있었던 거예요. 물때예요. 그런데 이제 공사하자마자 이제 오픈을 해봤더니 왜 그랬는지 실현을 했는지 자살을 하려고 온 거예요, 거기에. 당신이 와가지고 울고 서 있더라고. 그 왜 우세요? 뭐 그랬더니 공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서 용기 내시고 우리 좀 새롭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나도 같이 울고 그렇게 헤어졌어. 거기 와서는 그 유유한 한강을 보면서 공사하다가 허문 것 같은 옛 흔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를 바랬어요. 왠지 선생님의 좀 댁은 본 적은 없지만 왠지 없죠. 저도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막 마당이. 예, 마당에 뭐 이렇게 뭐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예. 덤덤할 거예요 보면. 네.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씀? 거미불로 화이불치라 그랬습니다. 소박하지만은 누추하지 않고 그다음에 화려하지만은 치사스럽지 않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다. 참 어렵네요. 예, 그 이야기가 바로 한국 미에 한국의 도자기, 한국의 음식, 맞아요. 한국의 주택, 한국의 조경 모든 것에 뼛속에 살아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이야기할 때는 저는 그 자세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살이 멀다고 거미불로 하이불치 그러면 직원들이 웃어요. 예. 아, 미나리 아제비? 그거는 내가 좋아하지. 약간 축축한 데서는 다 나오는데 내가 특별히 미나리 아제비 좋아하는 거는
대학 다닐 때 학교 숲에 섭지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게 미나리 아즈베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었어요. 걔들한테 약속을 했어. 꽃한테 지금부터 계속 정원을 만들 건데 만들 때마다 너희들 잊지 않을게. 지금은 전부 농약 뿌리고 자르기도 하고 하니까 그 미나리 아즈베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없어지는 꽃이 너무 아까워서 나는 길을 쓰고 이제 심을 만한 데는 자꾸 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야생 초하류, 외국에 없는 초하류 무조건 번식시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집 정원의 역할이야. 번식시키면 현장 나가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서울 미술관에도 어디든지 약간 축축한 데가 있으면 무조건. 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꽃만 알아가 되는 건 아니죠. 공부를 나무도 어마어마하게. 알아야 되고 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알아야지 고리타분하게 80노인이 내 고집만 부려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 젊은이들은 어떻게 어떤 취향이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새로 공부하는데 예, 그 총기라는 게 이제 딱 80 넘어가니까 이게 이 머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맨날 내가 심어놓고 니 먹고 이제 걔들 야 너 왜 폈니 이런 식의 네 먹고 지금.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새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 잊어버렸으니까 지금도 또 공부를 계속 하십니까? 해야죠. 안 하고는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금도 해야죠. 지금도 어떤 공부를 하세요? 식물 책도 들여다보고 뭐 기타 등등. 평생을 공부하셨는데 또 진짜 지금도 공부를 하십니까? 예. 처음에는 크리스찬 디올의 그 정원이 유명해 프랑스에 자기 집 정원이. 그래서 프랑스의 디올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식물들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앞전면부는 화장품 원료 전부 조사해가 그 원료에 들어간 식물들 다 넣고 그러다 보니까 뭐 라벤더 종류라든가 그런 종류들이 주가 이제 되고 중간 지점부터 뒤로 갈수록은 그 디올이 한국에 왔으니까 또 한국하고 융합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뒤뜰 같은 분위기 나게 한국적인 나무 심고 뒤쪽은 이제 한국 정원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아모레는 밤낮 죄라 회의를 하고 하는데 회장님한테 이거 제가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인데 나는 층마다 굉장히 좋은 약간 숲 같은 정원을 만드는데 아래층보다 그 다음 층 올라가면 조금 더 높은 산 아주 저 높은 쪽에 있는 데는 아주 고산 같은 풍경 해가지고 이 경관도 전부 달라지게 하고 보는 비유에 따라서 또 성격을 달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흔쾌히 오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그 선생님께서 서울 한병원 신관 조경을 하셨어요. 예, 우리 신랑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편찮으신 것이 오랜 기간 병원에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환자 누운 자리에서 건너편 유리창 너머로 장례식장하고 그 화장터, 화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렇게 그냥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앞에서 너 바로 여기 올 거지 하는 화장단인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의 생활이 얼마나 그 울고 싶어도 울 자리도 없고 쉬고 싶어도 쉴 자리도 없고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뭐 마지막 입새처럼 그죠? 그런 아무 장치도 없이 그냥 조경을 하는 거로 설계가 돼 있었던 것을 회장님께서 나한테 다시 자문을 받아보라 했는데
자문을 해가 될 일이 아니겠기에 회장님 이거 제가 설계를 뭐 아주 성심성 있고 할 때는 저한테 믿고 맡기세요. 그러세요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기 그 이제 심어진 나무들도 뭔가 그 왕성한 예. 생명력을 가진 식물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대요. 그 이유는 예. 자연이 변화하는 거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어떤 내년 봄에도 나는 살아서 나가야지 하는 느낌을 들게 하고 또 환자를 보살피다가 온 사람은 몰래 울고 싶어도 울 자리도 없잖아요. 몰래 나와서 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야, 이게 그런 생각이 다 담긴 그런 것이군요. 이게 병원 가면 환자는 환자대로 나와가지고 이러는 사람 있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얼마나 힘들어. 간호사 선생님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엉엉 우는 게 남들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 나무 그늘에 숨어서 울 수 있게 한 거지. 그런 마음으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지 그게 다 나와서 우울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자체는 아름답잖아. 아름다워야 눈물도 나지 뭐 그냥 아무 때나 해놔가지고 그 가서 누가 울라 그러겠어. 내가 가진 정원이라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으면 나도 행복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